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서비스 중단 사태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정부24가 부분 복구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 대란은 피했지만 제주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 서류 발급 차질이 우려됐던 주민센터.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앞두고 정부24가 부분 복구되면서 다행히 큰 혼란은 피했습니다. 주말에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오늘 출근하셔서 몇 시 정도부터 정당하는 거예요? 8시 40분부터는 가능했습니다. 주민센터 밖 무인 민원 발급기도 정상 가동됐습니다. 주말 동안 작동을 멈춰 7명이 항공기 탑승을 포기해야 했던 제주공항의 민원 발급기도 가동이 재개돼 신분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승객들이 불편을 덜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편물 접수가 밀려드는 우체국에서는 일부 업무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완전 복구되지 않으면서 배송 조회가 안 되고 처리에 시간이 걸려 신선식품 배송 불가 등이 빚어진 겁니다. 화재 때문에 시스템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서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난 주말 120여 개가 장애를 일으켰던 제주 지역 정보 시스템은 행안부 간편 인증 등 중앙정부 연계 시스템 14개와 장례 처리와 119 구급 상황 관리 등 65개 시스템이 가동을 멈추거나 일부 기능에 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예약이 중단된 제주시 양지공원에서는 직원을 추가 배치해 수기로 업무를 진행하고 119는 구조와 구급에 나섰던 대원들이 활동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시스템별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세워 행정 공백을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조치하는 체계를 엄격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점검과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화재에 따른 행정서비스 차질로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 등본 등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도 이달까지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와 관련해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건축물의 희소성 등 건축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제주 MBC가 입수한 제주도의 관련 용역 보고서에서는 건축 자산적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철거가 시작되며 논란이 된 서귀포 관광극장. 역사와 문화가 담긴 근대 건축 자산을 공론화 없이 철거했다는 비판이 일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철거를 결정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건축 미학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철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시멘트로 그냥 칠해져 있는 데입니다. 벽. 희소성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그 기저에 깔린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예술성인지 건축 공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잘 되어 있는 건지 건축 미학적으로 정말 좋은 건지. 지난 2020년 제주도가 펴낸 제3차 제주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학술용역 보고서입니다. 서귀포 관광극장의 건축자산적 가치의 보존 수준이 가장 높은 등급인 상으로 평가됐습니다. 과거 동네 문화시설로 쓰이던 역사적 가치가 있고 공공공연장으로 기능해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극장 정면의 콘크리트 차양 장식과 돌을 쌓아 만든 외벽의 보존 상태가 양호해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점을 주요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세부 평가서에서 용도나 양식의 희소성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받았습니다. 도내 3군데 건축단체는 성명을 내고 서귀포 관광극장은 반드시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닌 소중한 건축문화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극장 건축물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결합된 돌쌓기 방식이 희소하다고 보존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의 전통적인 어떤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돌쌓기인데요. 그게 아주 절묘하게 지금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건축물은 아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건축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 자산으로서의 보전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이미 나왔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서귀포시.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없이 귀중한 근대 건축물 철거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서귀포시의 안전진단 보고서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디귿자 형태의 벽체만 철거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안전진단 결과 극장 본관 건물은 보수 보강이 불가능하지 않고 철거 긴급성도 낮다며 내년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극장 본 건물을 내년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지난 25일 브리핑 자료에서도 안전진단 결과 건물 전체가 2등급으로 보수 보강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공유지가 겪는 비극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공유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줘야 하는데요. 이탈리아가 수백 년 넘게 공유지를 지키고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지역. 수백 년 넘게 공동 목초지가 유지되면서 독특한 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산악 지형에 전통 가옥과 방목하는 가축들, 그리고 공동 목초지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알페디 시우시를 포함한 돌로미티 산맥 지역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됐습니다. The meadow is really beautiful and the peaks are really beautiful and we're happy to be here.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유지의 희극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한 핵심 수단이 우리나라 농촌 민박에 해당하는 농가 숙소 제도입니다. 볼차노 자치정부는 2008년 농업관광법을 제정했습니다. 핵심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한해 농가 숙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농가 숙소의 규모는 독립된 숙박 공간 5개 또는 객실 8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농가의 가족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한 것입니다. 숙소의 품질과 위생,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을 이용한 체험 등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합니다. 도시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 때문에 농가 숙소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Wenn ich Urlaub mache, fahre ich nicht in eine große Stadt, sondern dann möchte ich eigentlich draußen in der Natur sein. Und dieses Haus hier verbindet das ja. 농가 숙소 덕에 수입이 늘면서 농촌을 떠나는 농민도 크게 줄었습니다. In Europa negli ultimi 10 anni sono diminuiti il 30% le aziende agricole, in Italia il 35% e in Alto Adige, in Sud Tirolo, l'1,5%, l'1%. 공유지를 지키고 이용하는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이탈리아는 공유지의 희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알페디 시우시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20년째 사업 추진이 중단된 신화역사공원 내 제2지구에 제주 신화와 일상이 교차하는 공존의 공원을 주제로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 신화를 구현한 야외 정원과 조형물, 미디어 아트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데 국내 유명 건축가인 승효상 1호제 대표가 계획 설계를 맡았습니다. JDC는 내년 8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에서
승용차가 SUV 차량과 부딪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와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아부오름 인근 도로에서 버스와 SUV 차량이 부딪혀 버스 승객 30명 가운데 5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평기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취임했습니다. 고평기 청장은 취임식에서 수사기관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막중한 역할을 경찰에 맡기는 일이라며 공정성과 책임성, 절차적 정의와 인권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청장은 중국인들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12월부터 경찰관들에게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인 바디캠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한 해 평균 300건이 넘는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노인 학대 신고는 지난 2020년 이후 1,700여 건으로 한 해 평균 300건이 넘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51건이 접수됐습니다. 제주에서 노인 학대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577명이었습니다. 제주도 내 바이오 중유 발전소 2곳이 석탄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분석 결과 제주시 삼양동과 서귀포시 화순에서 가동 중인 바이오 중유 발전소가 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최대 20배나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지역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할인 쿠폰 지급 조건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먹개비에서 하루 한 번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5천 원 할인 쿠폰을 즉시 지급합니다. 할인 쿠폰은 하루에 한 차례 사용 가능하며 별도로 지원되는 배달비 3천 원 쿠폰과도 중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제주 지역의 경우 암이 85.3명으로 가장 높았는데 전국 평균 79.7명보다 많았습니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암과 대장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은 32.4명으로 전국 평균 24.6명을 웃돌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19건으로 경기도 65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전기차 화재는 255건으로 제주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지역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66곳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57.6%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자금 사정 악화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이 71.1%로 가장 높았고 판매 대금 회수 지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국내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과 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되는데 이번 조치가 제주 지역 관광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